설 연휴 동안 직계 가족이라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2주 동안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소상공인의 고통을 염두에 다음 주에 단계 조정을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한 건 서로를 향한 시민의 배려와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시민의 노력이 멈춰서고 방역이 실패한다면 그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일 겁니다.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만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건 고통의 분담 때문이 아니라 고통의 집중 때문입니다. 정작 반복해서 집단 감염이 터지는 시설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고 배려했던 이들에게만 희생의 미덕을 강요하는 건 공정하지 않고 어차피 반복될 거란 점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시민의 선한 의지를 배신하지 않고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행정과 법 집행을 기대합니다. 2월 1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이었습니다. 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1955님, 함께라는 단어가 절실한 요즘이네요. 우리 함께 이놈의 바이러스 이겨봅시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이죠. 이은미님, 웅디 이번 명절에 가족들 모두 친정에 모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랑 남편만 평일에 휴가 내서 인사드리러 갑니다.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네요. 요즘 부쩍 여기저기서 이 말이 자주 들립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다들 굉장히 다들 어른들이고 나이 막 40, 50 먹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예, 그런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예. 그래요. 9745님, 지영씨, 저희는 시댁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오지 말고 차례 비용만 조금 보내라고요. 먼저 연락해 주시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좀 그렇죠. 가지 말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 다들 비슷하게 공감대가 있는데, 또 먼저 좀 어르신들이 연락을 안 주시면은요, 참 입장이 애매합니다. 예. 연락 참 주셨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참. 예. 1472님, 어느새 2월을 맞이하네요. 힘든 시간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해주셨습니다. 2월의 첫째 날, 여러분들은 월 초에 뭐 하시나요? 저는 전자책을 사는 사이트가 매월 초에 책 사는 돈을 충전을 제가 이제 하면은 매월 초에 충전하면 돈을 좀 더 넣어줘요. 적립금이라고 해야 되나? 캐시? 그래서 예, 1일에는 늘 전자책 살 돈을 좀 많이 충전을 하곤 하고, 월 초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있죠. 오늘 빼놓지 말고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2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씻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영어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이분이 참 이 건강한 모습으로 몇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에너지를 완충하고 오신 신유진 변호사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2013년도 작품 영화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리편 시점, 오늘은 배요한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내가 모임이 참 많습니다. 속 좁은 남자가 되기 싫어서 일절 상관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개인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면 자꾸 신경이 좀 쓰입니다. 사진에 달리는 댓글도 보게 되고 아내의 SNS 친구들이 누군지도 궁금해집니다.
쫌팽이 같아서 안 보려고 하는데 이거 왜 자꾸 보게 되는지. 아내는 왜 이렇게 친구가 많을까요? 인기가 너무 많은 우리 아내 때문에 속상한 제가 속 좁은 남자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지용 씨에게 고민을 털어놔 봅니다. 이게 사람인 이상 속상할 수 있고 나랑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질투도 날 수 있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쫌팽이는 아니신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아내분이 근데 우리 이제 부부라는 게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에 어기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아내분의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거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 끓이고 애 태우고 그러면은 배우아님 건강이나 생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을 의식적으로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 좁은 건 아니니까 너무 좀 스스로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최지연님, 저희 남편이 어깨 수술을 해서 5개월 동안 휴직을 했다가 오늘부터 복직했습니다.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 가장의 무게라는 게 참 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에요.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맛있는 밥 챙겨주기, 잔소리 덜하고 따뜻한 말 해주기 뿐인데 남편에게 더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옹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게 외벌이가 어렵죠. 지금 아주 우리 아버지 세대 때나 외벌이라는 게 흔했던 것이고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밥벌이라는 건 또 어렵고 치사하고 속상한 일이고요. 남편에게 따로 뭘 해주실 건 없을 것 같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시간대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고맙다는 말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는 말 듣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강동숙님, 연세가 지긋하신 저희 아빠는 전형적인 아버지들의 특징을 3종 세트로 모두 갖추신 분입니다.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굉장히 엄하시죠. 그런데 그런 저희 아빠가 요가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가 건강이 안 좋거든요. 요가 선생님은 유일한 남자 수강생인 저희 아빠를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매일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 조금 더요, 아버님 집에서 연습해 오세요 라고 하신대요. 요즘 저는 아빠 스트레칭 도와드리느라 바쁘네요. 요가 선배 옹디, 아빠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아버지 성향도 좀 많이 바뀌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평소에 같이 함께 땀 흘리며 뭔가를 공동의 무엇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이렇게 쭉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내다 보면은 변합니다. 사람이 또 그렇게. 근데 아버지에게 좀 섭섭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건강에 참 좋죠.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1년간 못했어요. 나가지는 못했는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선생님 빨리 보고 싶네요. 보고 싶어요 선생님. 전지전 뒤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어째 야, 내 오랜만이다.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왜 아직도 대답을 못하겠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구는 왕이 될 상이옵니다. 성군이 되시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후세에 길이 남으실 성군 중에 성군이 되실 것이옵니다. 대군. 대군. 그래,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구나. 고단하니 그만하자. 이제 그만 가거라. 내 관상이 좋다고 말하지 않으면은 너의 얼굴을 없애겠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되는 거지.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송강호, 이정재 주연의 2013년도 작품 관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이 오랜만에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아유, 괜찮으세요? 아유, 그럼요. 제가 요즘에 괜찮냐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럴 때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라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맞아. 월요일에 이 텐션이었어. 근데 맞아, 저는 기억이 났어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익숙한 게 며칠 전에 그 신유진 변호사님 별스타 들어갔는데 예. 거기서 둘째 이모 김다비 분장해가지고 집안에서 춤추면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이고 근데 세상에. 그거를 피드를 올리고 나서 100명이 확 빠지더라고요. 아유. 제가 개그맨 쇼 준비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나 봐요. 그렇구나. 변호사님 그 집에서 이제 그 몸조리 하시는 동안에 네. 혹시 그 우리 월요일 방송 들으신 적 있나요? 제가 이거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다른 오히려 영화 관련된 다른 걸 다 들어서라도 내가 이거를 내 기존의 나를 뛰어넘으리라. 그렇지만 내가 없는 동안에 그거를 들으면은 마치 지는 것 같아서. 지는 것 같아갖고 저거 듣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다른 요일 걸 들었어요 오히려 맞대만. 주무신 어떡해.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아니. 바짝 긴장하시고 네. 열심히 네. 잘해주십시오. 네. 예. 우리 평론가 네. 1등 신랑감과 정만한 평론가가 섞여서 내가 방금 신랑감 평론가라고 괜찮아요. 얘기할 뻔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화나몽 영화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운 게 네.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신유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무법지대 외치면서 맞습니다. 크로스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크로스 하는데 변호사님 팔이 굉장히 힘차게 푹 나와가지고 정말 이제는 돌아오셨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영화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기간에도 예. 격리된 기간에도 뭔가 우리 허지웅 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렇다. 내가 그냥 이대로 도태될 수 없다. 아하. 그래서 다시 나올 때를 위해서 제가 정말 절차탕마하는 심정으로 영화를 특히 고전 영화, 이제 미뤄뒀던 고전 영화, 그리고 봤는데 좀 가물가물한 영화, 좀 잘한 척할 수 없는, 이제 너무 잊혀졌기 때문에 말이라도 섞을 수 없는. 그래가지고 제가 올타임 베스트 영화를 10개를 보고 대부도 1, 2, 3편을 몰아서 보고 엄청났습니다. 뭐 전남 포테킨, 뭐 시민케인 다 했죠. 전남 포테킨을 왜 봤어?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대본 받기 전에 관련해가지고 작가님에게 정보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변호사님이 자기 전문 분야는 한 3분의 1 보내시고 영화에 대한 거를 3분의 1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대본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것보다 변호사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영화와 관련해서. 영화에 대한 깊이가 남다르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많은 분들 보신 좋은 영화죠. 그렇죠.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극 중에 이제 송강호 배우가 천재 그 관상가 내경을 연기했는데 처남인 팽원과 아들인 진영과 함께 살고 있다가 김혜수 배우가 연기한 이제 연홍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기생집에서 관상을 봐주는 역할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장안의 소문이 나면서 김종서, 백윤식 배우가 연기한 김종서가 이 내경에게 이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이 수양대군이 역모를 깨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 관상을 봐서 나에게 정보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 조선이 굉장히 좀 혼란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어때요? 그 두 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당시에 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시사회에서 이제 한번 봤고 또 오랜만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면서 봤는데 이번에도 딱 느낀 게 그렇지 관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적된 기록이잖아요. 얼굴에 대한 기록. 예. 시대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축적된 기록보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 이 관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구나. 항상 결과론적인 거고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는 이 영화에서 감독의 다시 한번 중요성을 느꼈는데 감독의 중요성. 네, 이 감독이 그 배우 면면에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정말 이 영화에다가 바로 다 표현을 합니다. 한재림 감독. 네, 그래서 한재림 감독님이 그렇게 하셔서 네네. 진짜 김혜수 배우부터 백윤식 배우 그리고 조정석 배우까지 이 배우들이 이 관상의 영화에 나옴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자신의 어떤 필모그래피에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그걸 발산을 시켰다.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을 진짜 제대로 영화에 살려놨다. 야, 저 텐션 어떻게 할 거야. 방수경님, 유진 언니가 돌아왔다. 김성민님, 갑자기 썬킴 교수님 나온 줄. 2365님, 드디어 우리 신 변호사님 에너지를 꽉 채고 돌아오셨네요. 황숙현님, 야, 신유진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손정은님, 장도연 나온 줄. 그래요. 그 뭐 영화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 좀 자세한 이야기들 우리 이어지는 2부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고 또 이 개유정난이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쓰이기도 했고 맞아요. 또 대중적인 이해도가 다른 그 역사 속 이벤트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영화로 좀 담기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방향성에 맞아요. 대해서. 예.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참 잘 만들지 않았나. 실제로도 이 시나리오를 가져갔을 때 개유정량, 그러니까 이제 단종 1년 때 수양대군이 그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 수양대군의 책사가 한명회였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보면 한명회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관련한 작품이 많아서 예. 이거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주변에서. 근데 이제 관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승부를 띄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추석 시즌 2013년 추석 시즌에 또 사극이니까 그 추석의 분위기하고도 좀 맞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재림 감독이 그 전에 우아한 세계나 연애의 목적으로 좋은 그 평가를 받았지만 흥행은 이 작품이 가장 성공했죠. 알겠습니다. 한명회 하면 역시 이덕화 한명회가 제일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극중 수양대군을 맡은 이정재 배우는요 95년도에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 씨 주연의 이 작품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는데요. 남성들의 귀가 시간을 앞당기기도 해서 귀가 시계로 불렸던 이 드라마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손목시계, 2번 모래시계, 3번 배꼽시계. 힌트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전화 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1 무료인 글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오시프 코프존의 백학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생전에 영모를 꾸밀 자를 관상으로 찾으라 시키셨는데 알고 보니 그자가 김종서였다. 김종서가 영모를 꾸미고 왕이 되려 하고 있으니 어서 그를 잡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오. 어떻소? 김종서 대감을 없애어 수양이 왕이 되시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모를 덮는 일은 할 수 없소이다. 자네로구만. 마침 잘 됐네. 흥이 떨어지던 차였는데.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내 얼굴이 묘한가 보구만. 천하의 관상쟁이가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어찌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왕이 되어버린 다음이면 너무 늦을 테니 말일세.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관상에 또 우리 한두 막을 들어봤는데 네. 역시 좋네요. 이정재 배우가 수양대군 역할을 너무 잘했고 첫 등장할 그렇죠. 때 맞아요. 거기 음악을 또 너무 잘 써가지고 그렇죠. 거기 아주 그거 되게 비싼 장면인 거 아시죠?
음악까지 해가지고 아예 그 장면 그 다른 부분에 제작비 좀 희생해가지고 예예 음악 쪽에 힘을 굉장히 줬던 그렇군요. 예 그런 장면이고 아 너무 그 관상이라는 영화를 좀 대표하는 그렇죠. 한 장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음악이 진짜 구궁구궁하면서 이렇게 심장을 막 쪼여가면서 아. 막 이 사냥을 막 마치고 온 그 모습인데 이렇게 휘날리는데 뒤에 후광이 나는 것 같이 그 장면에서 슬로우 장면을 썼잖아요. 네. 슬로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음. 그 주변을 압도할 때 사람들이 수양대군의 등장에 예. 뭔가 그 눌리는 기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것을 슬로우 장면을 표현했는데 아마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출연 장면 이라고 표현해도 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예. 수양대군. 아 수양대군. 세종대왕 때부터 네. 수양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렇게 문제를 저질렀던 문제의 네. 인물. 하여튼 인물은 인물이에요. 여러 가지 제가 의미로. 그 전에 전혀 비슷하진 않지만 수양대군 성대모사를 좀 하고 다녔어요. 수양대군 성대모사? 이정재. 이목이 관상가 양반. 오. 내가 왕이 될 상으로 보여요. 오. 황희정승이랑 비슷한 거. 근데 이게 목소리가 좀 전에 나와가지고 그래. 분위기로 그냥 넘어가야 돼. 근데 이거 하시기 전에 또 목을 다 가다듬으시더라고요. 몰래 또. 진짜 정말 저 연기원 어떻게 할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 관상 얘기하면서 아까도 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네. 역시나 그 이제 배우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 올스타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송강호 배우, 뭐 이정재 배우, 김혜수 배우라고 하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송강호 배우와 이정재 배우가 맞붙었는데 송강호 배우가 이정재 배우의 그러니까 극중 내용에서 굉장히 압도당하잖아요. 네. 보통 송강호 배우가 그 소시민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항상 보면 좀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눈빛까지 변하면서 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숙이는 모습 같은 것들은 보기 힘들거든요. 배우로서의 위상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정재 배우 딱 보고 있으면 수양대군이 갖고 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아까도 보면 내가 왕이 된 다음에 결정하면 늦을 텐데 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그런 장면 보고 있으면 정말 배우 대 배우끼리 만나서 저렇게 합을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이제 관상이 굉장히 잘 보여주죠. 변호사님은 이 영화 속에서 어떤 배우가 가장? 저는 뭐 출연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연홍이라는 네. 김혜수 배우님이 연기했던 그 역인데 첫 등장에 나와서 이 송강호가 산속에 살거든요. 자기가 영모의 집안의 자식이라서 뭐 관직에 나갈 수 없고 산속에 숨어 사는데 송강호를 단번에 한양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드는 그 고혹적인 모습. 저는 그 내려갔다고 봅니다. 역시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지.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김혜수 배우의 그 모습에는 송강호가 그냥 바로 다음날 내려가거든요. 다음날 내려가는 모든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진짜 그 장면이 김혜수 배우는 짧게 나왔어도 와 초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독보적인 그렇죠. 배우. 네, 맞아요. 독보적이다. 실제로도 김혜수 배우 역할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이 시나리오상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재린 감독이 그래도 한 명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김혜수 배우에게 시나리오를 보내서 역할 하나 맡아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난 수양대군 맡고 싶다고. 네. 좋은데? 그렇죠.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역사니까, 역사니까 어쩔 예.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연옥 역할을 맡았는데 확실한 어떤 장면은 보여주는 네. 거죠. 저희 다른 배우들 얘기도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죠. 네, 그리고 예. 이종석 배우 캐스팅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아들이 네. 이제 진영 역할 맡았잖아요. 캐스팅하니까 주변에서 스태프들이 저게 말이 돼? 아버지가 송강호인데?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재린 감독도 그렇긴 한데 고민하다가 그렇지 뭐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아들이 이종석이 나왔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석 처남으로 나왔던 조정석 배우가 여기서 큰 그림을 못 보고 그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네, 하고 맞아요. 싶은 대로 하는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 수양대군한테 가서 김종서가 쳐들어온다 이걸 알려주고 맞아요. 제발 우리 아이 조카의 목숨만 살려달라라고 구걸을 하는데 거의 초반에 굉장히 익살스러웠잖아요. 이 조정석 배우의 그 익살스러운
그 재미, 재치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정말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맞아요. 아니면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 아픈 장면들을 그쵸.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이 사람 진짜 연기를 네. 잘하는구나. 맛깔나게 한다. 아유, 그렇죠. 맛깔. 너무 아유, 잘해요. 잘해.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그 건축학개론에서 이제 납득이 역할 네. 가져온 건데, 근데 이 역할 캐스팅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오. 뭐냐면 관상이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거기서 이제 운명을 알아내는 건데 실제로는 사람 심상은 못 본 거잖아요. 어허. 거기에 이제 그 방아쇠처럼 당겨진 인물이 바로 이 조정석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정재 배우는 이 캐스팅 비화가 좀 있나요? 뭐 그 하녀라는 영화를 먼저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재림 감독이 수양대군을 누구로 할까? 그러니까 이 역할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격은 아니잖아요. 분량이 많은 건 아니라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캐스팅이 중요한데 하녀를 딱 보고 나서 저 인물은 악역을 맡아도 굉장히 고급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하녀를 보고 난 후에 바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정말 이정재 배우의 대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들도 있고 뭐 많긴 한데 관상의 수양대구는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거죠. 어때요, 그 두 분? 이정재의 최고작은 이거다. 전 이거라고 봅니다. 네. 관상이다. 네. 왜냐하면 그 최근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왔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가 이 수양대군의 분위기, 글쎄요, 이 영화에서 그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압도적이었다. 수양대군에서 진짜 압도적이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뭐가 되는지 정말 아무 상관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레이 역할이었죠. 예. 그러면은 원원 평론가님은 저는 그러니까 최고작이기보단 의외인 작품이 도둑들에서 도둑들. 뽀빠이 역할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수염이 좀 살짝 얍삽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 이정재 배우가 시나리오를 딱 보고 이 인물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외형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수염을 좀 얇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나온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연기를 잘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자기가 외형적으로 꾸밀 줄 아는 것도 연기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그런 에피소드들은 이 배우가 정말 캐릭터를 잘 해석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후로 연기력은 뭐 일취월장했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그 시작점이란 점에서 저는 여전히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 이 드라마는 빼고 해야죠.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네. 이정재 씨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억지로 검도를 배우라. 이름도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이정재 배우의 극중 역할이 제이였어요. 제이. 오늘 진짜. 마지막에 죽을 때 너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시청률이 제일 높았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런 그렇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어요 죽을 때. 자, 이번엔 송강호 배우. 네. 송강호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영화 속에서 이제 사실 주인공이죠. 네, 관상가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항상 송강호 배우가 반치관 같은 거 보게 되면 소시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관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소시민이긴 하지만 아들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것. 근데 한재림 감독의 작품에서는 이 송강호 배우가 항상 우아한 세계에서도 그 조직의 보스로 조직은 잘 관리하잖아요. 근데 가족은 관리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딱 관상에서도 그런 역할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좀 한재림 감독하고 잘 맞는 걸로 보여요. 근데 한국 영화에서 다루는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 아닌가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가정에선 실패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반복되는. 언젠간 또 아버지 상이 바뀌겠죠. 한국 영화 안에서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면 항상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에서도 보면 그 모습도 굉장히 애를 죽이잖아요.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지점들이 항상 생겨요. 그렇군요.
송강호 배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니, 우리 송강호 변호사님. 배우는 아니 진짜 계속 이제 말씀해주신 소시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소시민, 내가 소시민이구나 할 정도로 다 이 송강호 배우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배우의 그 역할, 이 선택에 지지해주고 그래 아들 살리고 너 살아야지 역사가 무슨 소용이고 왕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는 영모를 꾀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심지가 굳지 않아. 마지막까지도 아들한테 가서 아들 뭐 큰 뜻을 펼치고 싶지 않느냐 막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지 않다. 그냥 작은 일을 하면서도 작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영모의 마음을 접고 그렇죠. 김종서 장군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아들이 이렇게 해서 영모를 뭐 돕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배우의 역할이 워낙에 공감을 주는 역할이어가지고 지지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배우 얘기를 쭉 해봤는데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변호사님 본업에 대한 본캐 네. 지금까지 이제 부캐였고 본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법률적인 쟁점으로 끄집어낼 만한 게 있나요? 제가 이 영화를 같이 보는데 방구석 평론가가 연홍이 이제 딱 연홍의 그 기생집이 왔잖아요. 예, 저랑 네. 방구석 평론가랑 같이 영화를 보는데 이제 심취해서 예. 근데 연홍의 기생집에서 막 그 송강호 배우가 그러니까 김래경이 간상과 양반이랑 막 처남이랑 지금 잔치를 벌이면서 크게 술상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연홍이 내민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예. 사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손님을 연홍이가. 네? 노예 계약 같은. 네, 그 노예 계약을 한 거죠. 남편이 저거 사기 아니냐고. 노예 계약을 했다. 네. 저거 사기 아니냐고. 근데 또 그렇게만 하면은 야, 우리 시사와 영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욕이야 맞지 않아.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요.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문제가 돼갖고 막 보도가 많이 됐는데. 노예 계약? 네? 노예 계약? 노예 계약은 아닌데 그 직장인이 그 화장실 갈 시간도 촉박하게 주면서 일을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잠깐 이 영화 속의 송강호 씨도 네. 화장실 갈 시간 없이 거의 계속 관상을 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이 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이제 근로계약을 맺어가지고 예.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12월 때 작년 12월 때부터 작년 이제 12월. 이 뭐 이제 유명한 가구 회사인데 그 이제 커뮤니티에 처음에 아니 네네. 왜 내가 맞아요. 화장실 갈 시간이 자체가 6분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시간 내에 뭐 화장실을 갈 때 좀 불편하다. 그리고 뭐 6분이 더 걸리는 볼일을 보려면은 본인의 개별적인 휴게 시간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휴게 시간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는 시간은 그 휴게 시간에 가라, 참고 있다 가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사연을 올리신 분은 사실 좀 다친 피부염 때문에 그 소독하고 뭐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고 이런 것 때문에 6분이 좀 더 걸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회사 내에서 다음날 공지가 올라와서 6분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화장실은 6분 안에 해결을 해라. 네, 그러면서 이제 주목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비인간적으로 할 수 있냐. 되게 이게 굉장히 이 가구 회사가 굉장히 이제 복지 국가 쪽에서 나온 가구 회사라서 좀 복지국가죠. 왜 해외 브랜드 해외 예. 북유럽 쪽에서 예. 복지 국가라고 유명한. 그런데 한국에서는 네, 한국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유명한 그 대사가 있죠. 송곳에 뭐예요 거기 그 작품 속에서 나왔던 마트도 원래는 송곳. 이제 프랑스에서 온 네. 마트인데 네네네. 거기서는 굉장히 노동자 친화적인데 네.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막 성토하니까 한국에선 그래도 되니까 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네. 말한 그 회사도 한국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그 얘기는 계약 급여랑 관련해가지고, 관련해서 네, 시급 급여 관련해서. 시급도 너무 다르다. 시급이 네. 그 나라에서는 19,000원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9,800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가 식사가 점심 식사로 제공되는 금액이 2,500원인 거예요. 2,500원은 점심 식사 비용으로 턱이 없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으로 당신들도 2,500원을 내서 이렇게 비용을 부담해서 먹어야 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로 조건들 예를 들면은 자신의 월급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면은 뭐 해고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월급 액수를 공유하면 해고다. 해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 말하는 거는 해고까지는 아니고 뭐 징계 사유는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근로 조건들이 너무 부당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래서 그 시급은 한국에 맞춘 거고 나머지는 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만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해서 조금 협의가
뭐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어. 크리스마스 그 무렵에는 파업도 한 3일 동안 네,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화장실을 계속 가지 못하게 해서 네. 병에 걸렸어. 네, 만약에 6분이라는 그 제한 시간 때문에 압박을 받고 나 6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변비가 있고 6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내 휴게 시간에 가야지하고 참고 있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방광염이라든지 뭐 그런 병에 걸렸다. 걸릴 수 있죠. 이건 업무상 재해입니다. 산재네요. 네, 산재에 포함시켜서 이거는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요양급여 및 이런 걸 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병 자체가 이렇게 치료 기간이 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업무상 재해에 포함이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요 부당해고 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의 그 비서관도 지금 그렇죠. 예 부당해고 문제로 네. 먼저 이제 자기가 이제 폭로를 해서 네. 이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규명을 해달라 정확하게 네. 호소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도 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시민들이 이제 알 수 있게 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개선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은.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상에서 노동 환경 문제를 가져오셨군요. 네, 그 아침부터 밤까지 송강호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도망가려고 굉장히 그러거든요. 희한하게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러고 나서 후에 이 연홍하고 극 중에 이제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내경하고 이 수양대군에게 점세게 얼굴에 찍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맞아요. 네, 공교롭게도. 맞습니다. 엄청나게 긴장을 했던. 근데 그 장면 정말 잘 찍은 거 알아요? 오. 그 장면도 굉장히 좀 네, 정말 좋았죠. 케이팝 무비인 줄 알았어 갑자기. 네. 예. 안 그래도 케이팝 무비의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뽑아가지고. 네, 아, 제가 같이 공동의 목표를 해결해 나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 배우들도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여럿 나오잖아요. 매우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케이팝 무비 할 때는 관객들이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는 이제 기법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케이팝 무비 이런 용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나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캐릭터도 보여주다가 하면서 그 목적을 이뤄 나가는 그런 영화 케이팝 무비라고 합니다. 평론가들에게 흔히 써요. 저도 좀 이제 씁니다.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동안 네.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오신 그럼요. 신재 변호사님 앞으로의 또 그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사실 뭐 허지웅 쇼 계속 좀 못 나오고 계셨는데 못 나오는 동안에 내가 여기 가면은 요거 하나 꼭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는 거 없었나요? 그럴만 하거든요, 사실. 뭔가 이게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잖아. 네.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거 성대모사 해야지. 제가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의상을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의상?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띄워주셨으니까 그럼요. 다음 주에는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와서 비록 그 보이는 라디오로 몇 분밖에 못 보시겠지만 살짝 그 제 별스타그램에 있는 건데 청취율이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거 한번 우리 제작진과 내부 논의를 한번 거쳐가지고 내부 논의를 한번 하고. 거쳐주세요. 요거 잠깐 좀 급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우리 9060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저희 회사도 급여를 공개하면 해고한다고 공문이 내려왔네요라고 하셨는데 급여를 공개하면 해고하는 게 이게 근로기준법상 네. 위법 아닙니까?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가 아니에요. 다만 회사의 내규상 징계 사유를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서로 간에 회사의 비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직원에게 얼마를 주고 저 직원한테 얼마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회사의 이런 비밀로 정한 이 사항에 대해서 마음대로 공개하고 다니면은 이거는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요. 징계 사유, 해고가 아니라. 해고는 안 돼요. 근데 해고에 준하는 징계 사유라면은? 왜냐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회의원 보좌관 사건도 보좌관을 해촉할 때 자기는 뭐 이제 그 해고를 시킨 게 아니라 네. 재택근무로 돌린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사실상 왕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해고에 준하는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이게 그 사유 딱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정직이라든지 정직 몇 개 6개월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건 과도하니까 이건 무조건 그 징계가 무효가 됩니다. 네, 과도하면 안 돼요. 과도함에 문제가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정재 배우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했던 작품 바로 2번 모래시계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님, 허남몽 영화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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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왕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 어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10cm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늦은 이밤